네,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세션에 얘기한 것처럼 그 GUI 지원이 콜앱에서 원활치 않아서 여러분의 그 윈도우에다가 윈도우 10, 요즘 일반적으로 윈도우 10을 쓰죠. 윈도우 10에다가 이제 그 파이썬하고 개발 환경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두 번째 세션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과제 내용하고도 일치하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설치하고 그리고 파이썬을 실행해 보는 과정을 수행해 봤으면 합니다. 근데 생각 외로 이 오픈 소스들이죠. 파이썬이라든지 뭐 또 어떻게 보면 뭐 아나콘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그 설치를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구글을 통해서 그 에러 메시지 같은 거나 또 안 되는 문제점들이 이제 디스플레이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을 구글에다 올려놓으면 구글에서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진행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하죠. 우선 이제 파이썬을 윈도우에다가 설치하려면 윈도우에 설치하려면 파이썬 사이트를 가서 파이썬을 직접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썬 패키지가 아니고요. 파이썬이라는 .org, welcome to python.org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로드를 하면 돼요. 여기 보면 그 쭉 있죠. 여기에 다운로드가 있죠. 지금 최신판이 3.95네요. 3.95. 요걸 이제 그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들어가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직접 파일을 받아가지고 설치할 수 있죠. 여기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윈도우 인스톨러를 사용하면 되겠죠. 여기 보면 recommended라고 있죠. 이거 설치하면 되고요. 뭐 맥OS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여기 사용할 수 있고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적당한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해 볼 수도 있고 여기는 소스 파일이 있어요. 소스 파일이 있어서 직접 그 컴파일 해가지고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실행 파일이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 컴퓨터 같은 경우 64비트 컴퓨터이기 때문에 64비트의 윈도우 인스톨러를 이용해 가지고 설치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는 이제 파이썬이 설치가 되긴 되는데 그 외에 관련된 환경,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도 만들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IDE도 설치해야 되고 굉장히 일들이 복잡합니다. 이걸 이렇게 파이썬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그것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찾아보면 돼요. How to install Python 뭐 in Windows 10 뭐 이렇게 하면 설명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벌추얼 인바이러먼트도 만드는 방법도 나와 있고 패스도 설정하는 방법도 나와 있고 따라가 보면 돼요. 유튜브 같은 데 가도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예, 그래서 윈도우 같은데 유튜브에 가서 이렇게 뭐 그 파이썬을 설치하는 방법들 굉장히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냥 들어가서 영어를 못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따라가면 다 인스톨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파이썬을 설치하게 되면 이거는 일종의 인터프리터이기 때문에 그 환경들을 다시 또 설치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번거롭죠.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나콘다를 설치하는 겁니다. 아나콘다. 자, 아나콘다라는 건 뭐냐면, 그럼 아나콘다 콘다 닷 이렇게 치면 아나콘다 다운로드 빼고요. 컴이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아나콘다라는 곳에 가게 되면 이거는 일종의 그 버추얼 환경하고 그 다음에 파이썬 개발 환경들을 잘 이렇게 통합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죠. 그래서 Get Started 가서 보면 다운로드 아나콘다 인스톨러가 있죠. 여기로 갑니다. 여기 가면 윈도우도 있고 맥OS 인스톨러도 있고 리눅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나콘다 같은 경우는 좀 안정한 버전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 파이썬은 3.95 버전을 지원했었죠. 근데 지금 현재 윈도우나 맥OS나 리눅스에 지원하고 있는 아나콘다 환경은 3.8이네요. 그러나 뭐 3.8 전혀 지장 없고요.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비트 수, 제 컴퓨터는 64비트이기 때문에 64비트 그래픽컬 인스톨러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뭐 인스톨러를 설치를 하는 거를 저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들어가서 한번 인스톨을 해봐라. 그러면 요걸 이제 다운로드 받고 인스톨을 하게 되면 거기 그 팝업 창이 뜹니다. 팝업 창이 들어서 그 어디다 설치를 할 거며 또 얘네들의 그 어그리먼트를 동의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 아나콘다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나콘다를 설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가상 환경이라는 걸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그냥 기본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다 설치를 했다고 칩시다. 왜냐하면 제 컴퓨터는 이미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나콘다를 제가 켜보겠습니다. 자, 제 아나콘다예요. 아나콘다를 설치한 겁니다. 아나콘다를 설치한 다음에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를 여기 내비게이터라고 있죠. 이 내비게이터를 키게 되면 이런 이제 그 개발 환경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쭉 뜹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여기서 스파이더를 많이 써요. 스파이더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만약에 보면 설치가 안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오렌지 툴이라든지 파이참이라든지 프로페셔널 이런 것들은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인스톨이라는 걸 눌러주면 설치가 됩니다. RStudi오도 설치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필요한 것들을 설치하시면 되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것들을 주로 쓰기 때문에 스파이더를 이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키게 되면 스파이더라는 걸 키게 되면 스파이더라는 잠깐만요. 스파이더라는 이제 그 아이디가 켜집니다. 자, 여기서 가서 여기 가가지고 아까 전에 그거 안 됐던 거 한번 해볼까요? pip install 그 다음에 wx python 한번 실행을 해보죠. 실행을 하고 리턴을 누르면 이제 얘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있대요. 다 있다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이미 되어 있지만 뭐 정상적으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행이 안 돼 있는 경우 설치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는 이걸 쳐주시면 설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면 요 아까 전에 우리 못했던 거 있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import wx가 이제 wx 파이썬에 있는 그
모듈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실행시킬 수가 있죠. 실행시키면 이런 윈도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요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런 스파이더를 이용해 가지고 아까 전에 과제 있잖아요. 과제를 한번 해보세요. 과제를 한번 실행시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나콘다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가상 환경을 설치하면 돼요. 자, 이런 것들 다 어디서 찾으면 돼요? 유튜브나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또 네이버에서도 아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스파이더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면 설치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실행이 잘 안 되면 이 캠퍼스에다가 질문을 올려놓으면 제가 다른 컴퓨터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설치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 과목하고는 좀 무관해서 제가 시간을 좀 아끼는 차원에서 설치를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해봐라.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한번 과제를 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제를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안 되더라, 자꾸 에러를 내더라, 그러면 구글에 찾아보고요, 유튜브에 찾아보고, 그러고도 안 된다, 그러면 이 캠퍼스에다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번 이 전체의 과정들을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예를 들어서 100명의 학생 중에서 99명의 학생은 아무 문제 없이 설치를 했어요. 아니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명 학생이 잘 못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잖아요. 이걸 다시 다 해본다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이제 적어도 우리가 한 40명 정도 되니까 40명 학생 중에서 15명 이상의 학생이 이 캠퍼스에다가 올려주시면 한 10명? 10명 이상만 올려주시면 처음부터 한번 깔아보죠. 네, 여기 제가 갖고 깔아놓는 아나콘다를 지우고 그 다음에 벌추얼 환경도 지우고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WY 파이썬은 아까 했던 구이와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콜랩에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콜랩에서 잘 실행이 안 됩니다. 아까 했던 처럼 에러를 내기 때문에 스파이더에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깔았잖아요. pip install y python을 깔려 있다는 걸 알았고, 만약에 이제 거기 368페이지 보면 그 모듈 패키지의 버전들을 읽어볼 수 있거든요. freeze 이걸 치면 이게 깔려 있는 모듈들 엄청 많죠. 그래서 제가 다 깔아놓은 건 아니고요. 일부는 아나콘다에서 그냥 깔려져 있는 겁니다. 쭉 깔았고요. 깔려져 있고, 이 중에 이제 아까 저희가 깔았던 WX 파이썬도 있겠죠. 여기 WX 파이썬 4.11이 깔려 있는 것도 알 수가 있네요. 프리즈 지금 현재 제 이 환경 벌추얼 인바이러먼트에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들의 버전들이 쭉 리스트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여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이제 일부 특정한 패키지만 보고 싶다면 그런 식으로 패키지 이름하고 모듈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pip show wx python 라고 쳐주면 wx python의 버전하고 내용하고 이런 것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고, 설치된 로케이션도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설치할 때 보통 한글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저도 한글 버전이거든요, 이게. 한글 버전인데 놀랍게도 여기 그 한글이 들어가면 잘 인스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저네임에다가 영어를 써서 디렉토리가 영어로 잡힐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외국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 중에는 한글 디코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잘 설치가 안 되거나 에러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 유저네임을 만들어 가지고, 아니 영어 유저네임을 만들어서 실행을 했다. 여러분들도 혹시 설치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가능하면 디렉토리를 영어 디렉토리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니면 뭐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루트 디렉토리 같은 데다가 설치하는 거죠. 그러면 뭐 유저까지 안 내려가도 좀 보기는 흉하지만 설치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370페이지에 보면 예제가 하나 나오네요. 이건 굳이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18장쯤 가면 18장인가 19장쯤 가면 이게 나와요. 18장인가요? 이 가면 아니네요. 19장인 것 같은데. 그러네요. 19장에 가면 WX 파이썬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위젯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냥 이게 실행이 된다. 실행하는 스파이더에서 실행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파이더를 쓰기가 싫다, 나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고 싶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셔도 됩니다. 또 맥 유저 같은 경우는, 맥OS 유저 같은 경우는 엑스코드라는 게 있어요. 엑스코드 뭐 그런 거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전에 그 아나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를 제공하거든요. 뭐 그 지금 우리가 쓰는 콜앱하고 가장 유사한 게 주피터입니다. 주피터 노트북 뭐 이거 쓰셔도 되고요. 파이참도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파이참도 파워풀해요. 이것도 쓸만합니다. 그 다음에 RStudi오도 쓸만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입맛에 맞는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스파이더를 가지고 사용을 하니까 스파이더로 예제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디를 써도 상관은 없다. 근데 대신에 이제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사용 방법을 조금 따로 공부하셔야겠죠. 스파이더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데 다른 걸 여러 개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타입을 칩니다. 직접 import wx,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체계는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난, 그 다음에 제로, 그리고 윈도우에다 써야 될 내용들 파이썬 만세 뭐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frame show true 뭐 app.main loop, 지금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19장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요. 여기 보면 실행하는 요 커서가 보일 거예요. 요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실행이 됩니다. 자, 실행이 되면 결과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윈도우가 하나 만들어져요. 윈도우가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 그 윈도우 위젯 안에 위젯 윈도우 안에 파이썬 만세, 제가 지금 써놓은 거죠, 여기. 이거 뭐 다른 거 써도 됩니다. 파이썬만 써도 되겠죠. 뭐 그래서 실행해 보면 여기 잠깐만요. 이거 지우고 실행해 보면 여기 보면 이제 파이썬만 나오죠. 이렇게 파이썬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다른
거기 보면 370페이지에 보면 Beautiful Soup 4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파서예요. HTML의 데이터를 읽어다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이렇게 취할 수 있도록 그 HTML의 정보들을 분석 또는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커맨드나 메소드를 제공해 줍니다. 또 XML도 역시 파서링을 해주죠. 그런 그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아까 전에 우리가 설치한 거에 보면 Beautiful Soup이라는 애가 있을까요? 여기 자, 쭉 올라갑시다. 쭉 올라가 보면 Beautiful Soup 4가 이미 설치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굳이 pip을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pip 예를 들어서 pip install 뭐 이러면 아마 already satisfied 돼 있을 겁니다. Beautiful Soup 4 그러면 그쵸? 이미 already satisfied 돼 있고 뭐 패키지는 2.01이 설치가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쓰면 되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한번 프로그램을 거기 그 373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urll library import request 하고요. import request 하고 이거 뭐죠? 자, 이게 지금 URL 라이브러리가 여기 X로 돼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게 지금 뭔가 없는 거를 부른 겁니다. 아, 이게 틀렸네요. 이게 신텍스 에러를 낸 거네요. from 그러면 이제 이게 but unused죠. 그러니까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여기가 X로 있으면 안 됩니다.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그거 찾아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import bs4라는 것을 받고요. 그리고 target 너무 기네요. 일단 일단 제가 타입 쳐놓은 거를 그냥 사용하죠. 저기 URL live 여기에 보면 타겟이 있고 이게 이제 책의 내용이야. 이것도 역시 이게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요 웹사이트에 가서 그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혀져 있는 이제 그 웹 그 프로그램이 있겠죠. XML 문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서를 받는 객체를 만들어요. 버퍼 객체를 만든 다음에 걔를 이제 파서에다가 붙여가지고 HTML 파서에다 붙여가지고 걔를 포인터를 알려주죠. 그럼 걔가 이렇게 파서 데이터를 쭉 받아들여요. 그 XML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뽑아옵니다. 로케이션이라고 써있는 애들 중에서 거기 로케이션이 여러 개 있거든요. 도시들이 쭉 있는데 걔네들을 쭉 그 city라는 걸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뭐 인천도 있고 뭐 쭉 있으면 요 사이트에 가가지고 걔네들을 쭉 로케이션으로 찾은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이름 그리고 뭐 날씨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적어서 뽑아서 그것들 프린트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요것도 여기서는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그러나 실행이 되는지만 확인을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빨간색이 켜져 있네요. 여기 갖다 대면 request.url open이 뭐예요? 없대요. request라는 게 없대요. 왜냐면 여기 제가 잘못 쳤죠. 그죠? 이걸 지우고 나면 아마 없어질 겁니다. 없어졌죠? 네, 이렇게 없어진 상태에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쭉 다 뜨죠. 서울, 인천, 수원, 구름 많음 뭐 이렇게 쭉 해서 내가 원하는 날씨만 이 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들을 쭉 뽑아가지고 정리를 한 거예요. 한번 이 사이트를 가볼까요? 여기 이렇게 해서 치고요. 여기 가서 자 여기 가면 사이트에 가면 이렇게 XML이 쭉 프린트 돼 있죠, 그죠? 여기 보면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그다음 뭐 데이터도 있고 뭐 WF도 있고 TMM도 있고 TMX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다 그 파싱 해야 되는 객체들인 거예요. 요걸 찾아가지고 아까 전에 파싱을 해놓은 거죠. 이 스파이더에 보면 WF, TMM, TMX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죠? 찾아가지고 CT, 로케이션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그죠? WF, 구름 많음 그 다음에 뭐 최저 온도, 최고 온도 뭐 이런 것들을 다 찾을 수 있죠. 여기 그러면 CT 서울 그리고 이게 아마 시간대인 것 같아요. 시간대 5월 12일 수 있고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또 다른 도시가 나오겠죠. 여기 시티 인천 뭐 이런 것들을 쭉 그 팔싱을 해가지고 그 원하는 데이터만을 쭉 뽑아낸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웹페이지에 있는 그 많은 그 웹 문서들 XML 문서들을 팔싱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뽑아내는 걸 팔싱이라고 하는데 파싱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여러분이 작성할 수 있다. 그 내용이 이제 그 37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요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혹시 다루지 않는다면 제가 시간이 남으면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도 뭐 이런 그 웹페이지 프로그램은 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잘은 몰라요. 그러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죠. 17페이지의 고급 문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급 문법. 자, 이 스파이더로 돌린 거고요.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과제 수행을 윈도우 만들어 가지고 하는 과제 수행을 한번 여러분이 설치한 아이디에서 실행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고급 문법으로 가보죠. 고민을 했어요. 고급 문법서부터는 가끔 뭐가 나오냐면 구의가 나와요. 쭉 많이 나오진 않네요. 17장은 많이 나오지 않고 아마도 18장서부터 나오겠네요. 18장부터 나오네요. TK 인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T 킨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뭐 TCL, TK 뭐 이런 것들 툴 커맨드 랭귀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도 구의가 나오는데 그러면 17장은 콜앱으로 하죠. 그냥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설치를 해봐야 되니까 설치하는 시간을 좀 드리고 그 7장을 나가는 동안은
콜앱에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는 파이썬 ID를 설치하고 WX 인스톨 해가지고 윈도우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작성 실행하시오. 그런 내용이고요. 코드. 자, 반복자라는 게 나옵니다. 이 고급문법이라고 하는데 뭐 고급문법까지는 아니고요. 여태껏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중에 이미 썼던 내용들이에요. 썼던 내용들인데 그걸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상위 기법을 이용해서 좀 더 잘 써보자 하는 게 이제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열거 가능 객체. 근데 그것의 내용은 이제 그 반복자가 뭐냐면 for 같은 데 들어가는 거 있죠. 이렇게 for에 보면 그 range라든지 리스트를 쭉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쭉 반복하잖아요. 이렇게 쭉 룹을 돌면서 반복하는 걸 이제 반복자라고 하는데, 그런 반복자 중에서 열거 기능 객체라는 게 있고요.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고요. 이렇게 크게 두 개에 대한 얘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공부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죠. 자, 이건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num, 그 다음에 리스트를 보통 쓰죠. 아니면 range 같은 거 쓰든지 22, 33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print n num이죠. 그러면 이게 실행이 될 겁니다. 11, 12, 13 아니 11, 22, 33 뭐 이렇게 프린트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이거는 또 다르게도 쓸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for n in range 뭐 이런 것도 했었죠. 1, 10, 2 뭐 이렇게 그 스텝을 정해서요. 그리고 print n 그러면 이제 쭉 프린트가 되겠죠. 13579 2씩 뜨면서 13579 이렇게 프린트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반복자라고 해요. 반복자. 굉장히 파워풀하죠. 파워풀한데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그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열거 가능 객체라고 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열거 가능 객체라고 하죠. 이런 걸 열거 가능 객체라고 하고, 이 객체들에서 요 첫 번째를 읽고 두 번째를 읽고 세 번째를 읽는 메소드가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언더 이터레이션의 축약 버전이죠. 언더 메소드. 이거는 이제 그 반복자는 현재 위치를 기억하고 다음 요소를 꺼내는 동작을 하는 객체이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이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터하고 넥스트, 이터는 여기에 있는 거를 내가 요 포인트, 일종의 포인터입니다. 내가 11번에 있는 건지 22번에 있는 건지 33번에 있는 건지를 기억하는 애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넥스트라는 애는 뭐냐면, 내가 요거를 읽고 읽은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어디 설명해 놨냐면 377페이지 첫 번째 예제에 이제 설명되어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구현하냐? 그 아래 보면 요걸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그 실제로 이제 내부를 들여다본 거예요. 아까 전에 어떻게 있었냐면 리스트가 있었죠. 11, 22, 33. 이건 이제 뭐 반복자 열거 가능 객체죠. 그 정의를 한 다음에 IT 그리고 이터레이션. 아까 전에 언더 이터가 외부에서 부를 때는 그냥 언더 빼죠. 이거 오버로딩에서 했었죠. 그죠? 우리 그 메소드에 가서 찾아보면 그 맨 마지막 있을 겁니다. 특수 메소드인가?
그저 특수 메소드에 보면 이 내부에서 지원하는 메소드들 그건 다 이름이 언더로 시작해요. 언더 이터인데 여기서는 이제 외부에서 부를 땐 그냥 이터로 부르죠. 렌도 그렇죠. len. 그것도 언더 렌입니다. 이터 하고 넘치면 뭐가 나오냐면 이 넘이라고 하는 열거 가능 객체의 포인터를 이거 이제 반복 객체다. 반복자다. 반복 객체를 여기 포인터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IT는 이제 일종의 앞으로 이게 이터레이션 될 거다. 그리고 얘는 열거 가능한 객체이다. 라는 것에 대한 포인터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while true 이거 이제 무한반복이죠. 무한반복하고 try num next it. 자, 이거 뭐냐면 it의 다음 번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터 num이라고 하면 요 num의 첫 부분, 그러니까 즉 10일이 아니라 10일의 첫 부분, 10일 앞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while에 들어가게 되면 next it를 하죠. 그 얘기는 여기 아무것도 안 가리키고 첫 부분을 가리키고 있다가 여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10일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이제 요 next를 통해서 10일을 가리키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에러가 나게 되면 stop iteration. 이제 요거는 내부 에러 코드예요.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는 나가야겠죠. 그죠? 브레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print num. 그래서 여기 next 했던 요 num을 프린트합니다. 10일이죠. 자, 이게 다예요. 자, 요게 실제로는 요겁니다.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for를 안 쓰게 되면 for 안에 있는 내용들은 요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건 실행해 볼까요? 11, 22, 33이 프린트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 next나 iteration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들이 377페이지 나와 있는데 오늘은 수업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윈도우에 파이썬과 아이디를 설치하고 WX 파이썬을 인스톨해서 윈도우 만드는 거 그거 실행하셔가지고 그걸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시면 됩니다.